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에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해 5월 안에 만나겠다고 전격 수락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내 무기 적발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어류양식 수협이 미국 동부지역 H마트에서 제주수산물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차기 뉴욕시 교육감으로 임명된 리차드 카란자가 부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보복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천국인 토이저러스가 결국 사라질 계획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에 비핵화를 완료하기 위해 5월 안에 만나겠다고 전격 수락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5월 말 안에 극적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미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한국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뒤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해빙 무드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망이라는 또 하나의 파격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화에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또 김정은이 북한은 향후 어떤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그만둘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 초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특사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말씀에 대단히 감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동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샌더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고대한다면서 그 사이 모든 제재와 최대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되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의 5월 회담이 성사된다면 얼굴을 맞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서로 닮은 점도 많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72세로 김정은 위원장의 34세에 비해 2배입니다. 경력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사업가에서 일고의 정치인으로서 설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도약한 정계 2단아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20대 나이에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권력 승계자로 낙점된 세습 지도자로 모두 금수저를 물려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체격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8cm의 장신인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170cm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명문 와튼 스쿨을 나왔고 김 위원장은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질면에서도 두 사람은 일부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과단성과 터프함, 승부사 기질면에서도 두 지도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중평입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단추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맞받아치며
서로 거친 위협적 언사를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불과 2개월 여후 정상회담을 하기로 의기투합하기까지의 반전은 두 사람의 캐릭터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초유의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그 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것이 될 것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지난해 뉴욕주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죄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8일 발표한 2017년 소비자 사기 피해 상위 10대 유형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은 신고가 5,153건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스팸,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은 물론 보안 문제, 어린이 안전 등의 피해가 여기에 포함돼 12년 연속 최다 피해 유형으로 지목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자동차 관련 사기 피해로 총 3,188건이 신고됐으며 차량 구매부터 리스, 수리, 렌탈 등의 문제가 줄을 이뤘습니다. 피해 신고 3위에 오른 피해 유형은 소비자 관련 서비스로 미용실, 식당, 세탁소 등의 서비스 불만, 보안 시스템 설치 및 수리, 이사업체의 횡포 등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 문제도 두드러졌습니다.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 환급 문제나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 등이 주요 분쟁 사유로 4위를 차지했으며 전기, 전화, 케이블 등 유틸리티 관련 피해도 소비자들이 자주 입는 사기 피해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뉴욕시 공립교내 무기 적발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서 12월 공립교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칼과 박스커터 112개가 적발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72개에 비해 55.6%나 증가한 것입니다. 기타 무기류 적발도 25건에서 37건으로 48%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브롱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왕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후에도 교내 무기 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3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발생한 공립교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같이 무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지만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 학교는 전체 공립교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속 탐지기가 교내 폭력 근절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퀸즈 존바운 고교의 경우 금속 탐지기가 있지만 지난해 4분기 무기 소지로 체포되거나 징계 또는 티켓을 받은 케이스가 5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어류양식수협은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미국 동부지역 H마트에서 제주수산물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판촉 행사는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3개 주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뉴저지 H마트 리치필드점에서 열린 오프닝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제주어류양식수협 한용선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수산물의 우수성 등을 홍보했습니다. 한용선 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신선한 고품질의 수산물 수출을 위해 추진 중인 인천항 최첨단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도 소개했습니다. 물류센터는 제주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인천에까지 갖고 와서 인천에서 다시 항공을 통해서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하는데 유통 과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서 안전한 수산물을 전 세계에 공급하려는 수출 물류 기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 판촉 행사를 주관한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바다에서 생산되는 제주광어의 생산, 유통 및 최종 소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주도에서 수출하는 제주광어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제주특별자치도 득한 광어라에만이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그리고 항생제,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검사증이 있는 거라에만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이번 판촉전에서는 제주광어를 주 원료로 한 광어 어묵, 제주해녀의 활소라, 자숙소라, 완도산 전복 등의 맛을 선보이는 시식 행사도 곁들여졌습니다. 제주광어는 지난 200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식용활어 최초로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흰살 생선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어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량의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어 여성들의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며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기 뉴욕시 교육감으로 임명된 리차드 카란자가 과거 샌프란시스코 교육감 시절 그에게 불륜 의혹을 제기했던 부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보복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부교육감이었던 베로니카 차베스는 당시 LA 콘퍼런스에 참가한 카란자가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군에서 온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으며 이를 카란자에게 지적하자 자신을 부교육감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차베스는 2015년 샌프란시스코 학군을 상대로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년 합의됐으나 합의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카란자가 당시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측은 카란자 교육감에게 제기된 의혹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며 그의 이름이 소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는 합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 제3자에게 이를 대행 또는 일이 많은 행위를 막기 위해 서류 심사가 강화됩니다. 재정보조 신청 시 허위 정보 기재나 무료 재정보조 신청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강력 규제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회계사, 학원 카운슬러 등은 신청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을 일임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재정보조 취소는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최대 $20,000 또는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산하 학자금 지원부 관계자는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을 제3자가 돈을 받고 해주는 경우가 늘다 보니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 허위 정보나 주요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철저히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그동안 신청자가 사용해왔던 기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만료시키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이때 신청자는 신규 계정을 만들면서 법에 근거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3자 또는 타인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하게 됩니다. 미 주요 건강보험회사 중 하나인 엠블럼 헬스가 뉴욕 주민 5만 5천여 명 등 8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유출시킨 혐의로 $57만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7일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엠블럼 헬스와 엠블럼 헬스의 자회사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보험 가입자들의 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8만 명 이상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유출시켰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69%는 뉴욕주 가입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엠블럼 헬스는 주 검찰에 벌금 $57만 5천 납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엠블럼 헬스가 고객들에게 전송한 우편물은 메디케어 보장범위 증명서로 이 우편물 겉봉투에 고객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이 그대로 기입돼 있습니다. 뉴욕주법은 우편물 겉면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천국인 토이저러스가 결국 사라질 계획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이저러스는 미국 전역에 있는 800개 매장을 폐쇄하고 파산 절차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토이저러스는 실적 부진으로 부채가 $50억 급증하자 지난해 9월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법원에 연방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1월 채무조정 목적으로 미국 전체 매장의 20%에 달하는 184개의 매장의 문을 닫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륙지책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전 매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현재 타겟과 월마트보다 더 큰 소매업체였던 토이저러스가 사라질 경우 자금줄이 막히는 등의 후폭풍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1948년 설립된 토이저러스는 1996년 만든 유아용 베이버저러스를 포함해 전 세계에 1,600개 점포를 가진 대형 왕구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장난감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으로 어린이들의 선호가 옮겨가고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상으로 오프라인 왕구 매장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물건 분실과 훼손, 바가지와 웃돈 요구까지 이사를 둘러싼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 산하 자동차 운송 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이사 관련 민원은 3,500건 이상으로 이 중에는 이삿짐 분실이나 훼손도 있었지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웃돈을 주지 않으면 짐을 내주지 않는 등 악의적인 사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들끓게 하는 것은 이사 사기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계약 조건을 합의한 뒤 실제 무게를 측정하고 적재할 때는 조작된 저울을 사용하는 식으로 당초 약정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를 요구하는 방법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 업체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면허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이삿짐 분실과 훼손, 바가지와 웃돈 요구를 받는 등 불만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는 이삿짐 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 안전국에 민원 접수를 넣어야 합니다. (3월 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목요일 아침 아파트에서 92세 된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맨해튼의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아침 6시 50분경에 맨해튼 소호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인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침대에 얼굴을 묻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엔리크 리바로 알려진 47세의 남성으로 남녀 간의 관계는 없는 단순한 룸메이트로 알려졌으며 살해 후 남성은 직접 경찰에 전화했고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내에서 자주 큰 소리로 다투어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는 총기 발사로 학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현지 방송이 7일 전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엘라베마주 허프맨 고교에서 이날 하교 시간 무렵 총기가 발사돼 3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들 중 학생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부상한 2명 중 1명은 학생이고 다른 1명은 교직원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학교는 총성이 울리면서 봉쇄됐고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차량 한 대가 지나가던 행인 6명을 차례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는 목요일 저녁 7시경 플랫부시의 글렌우드 로드와 노드 스트랜드 애비뉴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동 조절 장치의 고장으로 여겨지는 일로 운전자는 중심을 잃고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면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행인 6명은 모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한국학교가 주최하는 제34회 미 동북부 한국어 동화 구연대회가 내달 7일 오후 2시에서 5시 뉴욕 한인 봉사센터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 자격은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회원학교에 소속된 정규학교 1학년에서 6학년과 한국이나 해외에서 3학년 이전에 미국에 건너와 5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입니다. 신청 마감은 이달 24일이며 참가 신청서와 참가비 $20, 동화 원고 등을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열린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미팅에서 참석자들이 13일 열릴 마약 예방 워크숍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일원 학교 및 한인 사회에서 마약 거래 및 마약 중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와 뉴욕 차일드 센터가 한인 마약 남용을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입니다. 최윤희 회장은 13일 오후 6시에서 8시 JHS 189 강당에서 뉴욕 차일드 센터와 마약 예방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지역에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PSENG가 오는 4월 1일부터 요금을 인하합니다. PSENG에 따르면 지난 2일 뉴저지주 공공사업국에 가족용 전기 및 가스 요금을 2%까지 낮출 수 있는 인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PSENG의 요금 인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개혁을 통해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인하되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신임 부총영사에 국무조정실의 우성규 외교안보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우 신임 부총영사는 이르면 내주 말 뉴욕에 부임할 계획입니다. 외무고시 24기로 입부한 우 신임 부총영사는 외교부 유럽국 서유럽 과장, 주 러시아 연방대사관 참사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1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패밀리 터치 정정숙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시니어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죠? 네네. 네, 어떤 네. 건가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직 저희 사무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하루만 잡아서 수요일에 주로 저희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는 뭐 스케치 교실도 있고 글쓰기 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나이 드신 분들 원하셔서 뭐 스마트폰 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하여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그다음에 뭐 그 같이 글 읽는 네네. 예, 리딩 클럽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네. 시니어들이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뭐 영화를 보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그렇게 시니어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저는 특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네. 죽음 준비 학교라는 게 있던데 네, 네.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정말 중요한데 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게 됐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죽음 준비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벌써 꽤 이것도 많이 오래됐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이 속에는 들어 있어요. 이제 저희 남편이 불치병으로 이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8년 동안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됐네요, 네. 벌써. 그런데 저희 남편 그때 세상을 떠나던 때가 46살이었어요. 38에 아파가지고.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 자신의 죽어가는 과정을 너무나 잘 준비를 해줘가지고 저한테 미리서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뭐 장례식은 어떻게 해다오, 자녀들은 어떻게 해다오.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 남편이 저를 준비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를 위한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고민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가르쳐줘서 그대로만 따라서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세상 떠나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이렇게 젊었을 때도 자기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거부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편하게 맞게 해주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도 이렇게 준비한다면 나이가 더 드신 시니어들은 물론 죽음이야 뭐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거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도 죽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으니까 이분들이 가족들하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어떤 삶이 아름다웠는지 후회스러운 게 뭔지 뭐 사과할 게 용서를 받을 게 뭔지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그 마지막 시간을 네. 가족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으니까 아내하고도 참 수고했어 고맙소 미안하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환자도 죽음이 두렵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렇죠. 마지막 순간이 돼도 한마디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제가 많이 보면서 이거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누군가가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죽음 준비 학교를 8주간짜리를 저희 부원장님하고 함께 이제 교재를 쓰고 교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제공을 해오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은 단어예요.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인해 버리려고 해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로 하고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한 3, 4주가 지나면 정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나이가 드셨으니까 2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부부간에 이야기하게 되고 이러면서 더 정말 죽음이 막 다 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아름다움도 있었지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고 죽음 준비학교의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이거였어요. 아름다운 죽음을 마치려면 정말 그분이 아름답게 살아야 그게 아름다운 죽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이렇게 부제를 저희가 붙였어요. 네.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끝을 향해서 가면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고 네.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나에게 주어진 건강 가지고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니어들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보면 시니어들이 그냥 대접받으시려고 하거나 도움받으시려고만 하는데 저희 죽음준비학교를 통해서는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줘서 우리 봉사하자, 뭐 자원봉사하자, 뭐 어떤 좋은 일 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해드리면 네. 정말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좋지만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잘 살까를 계획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죽음이란 말을 좀 빼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그 죽음은 가장 우리 뉴트럴한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네. 그걸 들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말로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저희들 죽음 준비 학교면서 너무 보람이 있죠. 이제 시니어들 대상이지만 젊은 분들도 관심 있으면 얼마든지요. 오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그럼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네. 한인 동포분들께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이민 삶에 치열한 어떤 삶의 경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바쁘지만 우리 가족 안도 좀 들여다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혹시라도 배워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같이 한번 배우면서 우리 가정 생활을 이끌어 간다면 그 전과는 다른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운 만큼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가 부부도 행복해지는 법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반드시 있는 거고 정말 대화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면 대화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고 자녀 양육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저희 패밀리 터치 프로그램 관심 가져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그전보다 더 행복한 그런 가정 생활을 꾸려 나가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패밀리 터치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프로그램에도 오시고 또 패밀리 터치 비영리 단체니까 또 후원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서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한인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밀리 터치 정정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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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